훈민정음 제자해의 천지인 상생과 하도 상수학인데요. 그 부제목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제목은 길지만 훈민정음의 제자해, 그러니까 글자를 제작한 창제한 그런 풀이한 것을 제자해의 상수철학과 하도 상생 사계절 순환법칙의 고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자해 속에 담겨 있는 철학이 하도 상생 도표면서 사계절 순환 법칙을 그대로 이게 적용해서 이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PPT로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이런 거는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상과 수는 천지의 운을 보는 학문이라는 제가 제목을 했는데 훈민정음에 상이라는 글자가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취상, 상을 취했다라는 글자의 어떤 문장의 문구가 5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과 취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훈민정음의 제자에서는 취상, 또 상이라는 어떤 용어를 되게 쓰면서 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주 원리가 전개되면서 나타내는 기미나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죠. 이 방 안에서요. 그리고 먹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는 그런 상을 설명하는 수학을 수라고 하는데요. 상은 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상수학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훈민정음에는 수가 나옵니다. 수의 배열이 나오는데요. 수의 배열을 통해서 훈민정음의 중심이 되는 개념을 잡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을 계속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훈민정음의 제자의 가운데 수와 상을 설명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음 문장이 계속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하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훈민정음의 수의 배열이 하도의 상수 배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오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 또 태우복기 씨는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를 통달했는데요. 이 태우복기 씨가 그런 그 상을 이렇게 획한 거를 천수상, 하늘이 들여진 상을 취상했다고 합니다. 취는 취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상을 천수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들여준 상을 취상. 그러니까 천수상과 취상의 개념인데요. 놀랍게도 훈민정음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천개 성심이 가수원자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천개, 하늘이 열어줬다. 성심, 성상의 마음을, 세종대왕의 성상의 마음을 10개자 열어주어서 천개 성심이 가수원이라. 그때 가는 빌가자입니다. 손을 빌어서 말하게 하셨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개 성심이 가수원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놀랍게도 태호복기 씨가 하늘에서 내려준 상을 바탕으로 취상한 것 같이, 그래서 하도를 그린 것 같이 세종대왕은 이런 게 상을 취해서 훈민정음에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의 합자해, 그런 게 재창제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끝에 구절에서, 제자의 끝에 구절에서 얘기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일부 분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자 만들고 세종대왕은 하나 이제 왕으로서 그걸 허락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 흐름을 보면 세종대왕이 창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고, 그걸 학자들하고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그 뒤에 이렇게 모아서 제자해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계속 이제 논문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도는 보시면 이게 중앙 5, 10토, 5와 10이 있고 왼쪽에 38 목과 그다음에 위에 27 화, 그다음에 49 금 16수라는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이 13, 5, 7, 9는 양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2, 4, 6, 8, 10은 음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그려졌는데요. 놀랍게도 재밌게도
제자에 있는 문장도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는 크게 보면 양수, 1, 3, 5, 7, 9는 양수고요. 2, 4, 6, 8, 10은 음수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그 수라고 이게 생수라고 하고 생명이 탄생돼서 형체화된 그런 물체를 설명하는 수를 성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본체수에 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훈민정 제자의 이런 수의 원리로서 창제의 원리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그래서 이런 태극, 황극, 묵이라는 1태극, 5황극, 10묵의 수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문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1수, 16수, 38목, 27화, 50토, 4구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를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5를 중심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 1, 3, 5, 7, 9, 2, 4, 6, 8, 10이 태극의 모양으로 했다는 게 이제 하도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도표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쿠민조음도 이런 도표의 태극 모양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게 서론으로 지금까지 상수 철학의 근본이 되는 하도와 어떤 이게 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원문을 보면요. 원문에 보면 가장 중심축이 되는 구절을 저는 이제 그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를 이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상수 철학의 오는 초생어 천에서 처음 천에서 생하는데 천일생수라 천일로서 수를 탄생하게 한다는 그런 위치에 해당되다. 그리고 아는 다음에 천삼생목의 위치가 있다. 천삼생목의 위치가 있고 우는 초생어 지에서 나오는데 지생화의 위치에 있다. 어는 다음에 지사생금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도의 배열로 볼 때 천일생수는 밑에 이게 배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생화는 위에 배석이 됩니다. 그리고 천삼생목은 좌측에 배석이 되고 또 지사생금은 우측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천은 양이기 때문에 1, 3이라고 하는 이렇게 숫자가 붙을 때는 천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지는 2, 4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면 이것은 하도의 생수의 내부 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 아, 우, 어는 바로 이렇게 이런 하도의 생수의 배열대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상을 설명하는 수거든요. 이 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을 설명하는 수는 변할 수 없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계속 다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제가 이제 쭉 보면 하도의 배열에서 재밌게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순서대로 나와요. 모음이. 생수는 보면 오, 아, 우, 어죠. 단순 배열인 것 같지만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는 순서를 항상 지킵니다. 이렇게. 사계절 상생의 이 흐름대로 이걸 만약 거꾸로 했다면 오 다음에 우를 하든가 했다면 이 배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배열이 항상 오, 아, 우의 배열을 지킵니다. 이거 문장 그대로 이렇게 모든 전문장이 이런 배열을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도의 사계절 상생의 배열로 만들어졌다. 모음의 어떤 그런 배열을 그렇게 이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요는 다시 태어나는데 천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천칠성화지 수다. 그래서 요는 재생어천이며 천칠성화지니까 이쪽에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이칠화해서 여기요. 그 다음에 야는 천구 성금지수다. 야는 구로서 천구 성금지수니까 사구금으로서 오른쪽에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는 다시 태어난 지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지육 성수지수다. 유는 재생어지, 지에서 다시 태어나는데 지육 성수지이다. 그리고 여는
지팔 성목지이다. 여는 지팔 성목지이다. 라는 성수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이게 그 단일 문장을 제가 이 이중적인 하도의 이중적인 배열로 배치가 됐을 때 완벽하게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의 배열로 배치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장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지만 참 뜻을 알 수가 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읽으면서 새벽에 이 문장이 갑자기 하도가 그려지면서 이 문장이 이해가 될 때 마치 온몸에서 이게 전율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옛날부터는 하도를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다녔지. 그리고 다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게 이제 오 다음에 요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이제 순의 생물지원, 환의 성물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수는 수부터 시작하고요. 성수는 화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게 생수는 탄생이기 때문에 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성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야, 유, 여의 배열로 된 겁니다. 이 원칙은 그대로 지킵니다. 성수의 배열은 반드시 유, 요, 야, 유, 여의 배열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생수, 생은 생내, 생물지원이요. 성내, 성물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쓰임이다. 그래서 그런 배열로 하는데 그래서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는 배열로 여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배열은 문장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순의 생물지연이요. 환의 성물지용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모음은 오, 아, 우, 어. 생수기 때문에 수부터 시작하고 환의 성물지용은 요, 야, 유, 여는 성수기 때문에 화부터 시작한다는 제가 알고 있는 우주원리 원리가 부합되는 원리로서 이게 진행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중성의 기본음은 하도의 중궁수인데요. 보면 이제 음양이 처음 교합에 대해서 처음 문에서 이렇게 합이다. 그리고 목금 음양이 어떤 그런 정질이 되면 벽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거는 이제 논문에 제가 이제 벽합 원리는 제가 안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벽은 열린다는 뜻이고요. 합은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로 하거나 우를 발음할 때는 입을 닫습니다. 오, 우. 또 유하고 요도 입을 다물고 합니다. 유, 요. 근데 이걸 벌리면서 절대로 오라는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발음을 하면 아라는 발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린 음인 아는 아 하다 닫아 보십시오. 입을 닫으면 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오가 되죠. 오가 돼요. 어도 오가 돼요. 근데 오를 열려면 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벽합의 원리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우리가 이 입을 다물고 연다는 행위는 천지 벽합같이 그렇든 이 다물고 열면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아주 명확한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벽합인데 공간이 닫히고 열리는 것을 벽합이라고 하고 시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개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계지벽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천계고요. 시간이 열리는 거고요. 공간이 열리는 것을 지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공간이 열리는 것을 천계지벽, 천지개벽이라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벽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벽합과 개폐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 천은 오로 받고 지는 땅으로 바꿔요. 인간은 홀로서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경우로서 그런 것으로서 모두가 이땐 직일 할 수도 있고 치기를 할 수 있죠. 인간의 법칙은 무국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뭐뭐스러워서 할 수 있지만 뭐뭐 때문이다 할 때는 좀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은 위치를 나눌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법칙은 무국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때 지는
열매로 볼 수도 있고 진리로 볼 수도 있죠. 무국의 진리다. 무국의 열매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그 원리가 이 훈민정음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가 같이 가미된 발음을 이 플러스 오 하면 요가 되고, 그래서 이에다 우리가 이제 발음으로 보면요, 이에다가 오를 발음하면 요가 됩니다. 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에다가 오를 발음하면 요가 되고, 이에다가 우를 발음하면 이유 해가지고 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다가 아를 발음하면 야가 되고, 이에다가 어를 발음하면 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하고 요는 아래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래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형태학적으로는 천이 더 가미가 된 거거든요. 오하고 요는 아래아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우하고 유는 아래아가 더 들어갑니다. 아하고 야도 아래아가 더 들어가는데 왜 훈민정음에서는 아래아를 더 가했다지 않고 이를 가했다고 하냐. 발음학적으로도 그게 맞고, 그럼 뭐냐. 저는 이제 그거를 볼 때 하늘을 대행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아래아의 어떤 역할로서 하늘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가 더 가미가 됐다는 것을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문장상 뒤에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을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게 그 상징하는 아래아는 아래아 이게 점은 오고, 이 땅을 설명하는 이 그 땅을 설명하는 이제 이런 수평이죠. 그것은 10으로서 이렇게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앙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의 원리상 그게 맞다. 그래서 중앙에 3개의 천지인이 있고 바깥에 8개 있기 때문에 이게 11성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도도 똑같이 하도의 중궁수 안에는 1태국, 5한국, 10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2칠화, 38목, 4구국, 50토가 있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8개와 중앙에 1과 5와 12, 11개로 하도의 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훈민정음의 모음도 이와 같은 원리대로 창제가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위, 그다음에 아를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기본의 어떤 창제음의 변형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응용된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그 다른 시로하고 이러한 창제 원리의 바탕이 되는 11개를 구체적으로 하도의 어떤 상수 철학에 맞게끔 설명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래아는 천을 이렇게 형상했고 천기하자, 은은 지벽우축, 이는 인기연. 그래서 이런 8개의 성은 일합, 일벽 하나 이게 모아지고 벌어지는 그런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좀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오아 우어 항상 이제 오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오와 우어의 첫 번째 원이라는 것은 그 초생의 어떤 을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를 일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일기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하면서 하도의 도표에 배속을 하게 되면 일기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수의 내부 첫 번째 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 논문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수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오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았고요. 하도의 성수이기 때문에 성수는 그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야 유여로 이게 두 번째 원이라 그러죠. 이때 두 번째 원을 요에 있는 아래아 2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어떤 해석을 제가 조금 더 이게 하도 도표상으로 볼 때 바깥의 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했고, 그렇게 인식을 할 때만이 다음 또 구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굉장히 좀 난해하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문장 자체는 쉬운데
굉장히 좀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오아 요 야의 원이라는 것은 위에 거하고 위에 이치하면서 더불어 외 바깥에 있는 것인데 이기 추로 천이 위 양이다. 이 문장 자체는 쉬운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오와 요 야는 원이 위에 있고 바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레아가 위에 있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이면서 양이다. 저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뭐뭇으로써라도 이해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이때 출은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하늘로 방향입니다. 어라는 것은 방향으로 하늘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라고 한다. 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도표는 1357라고 하는 하도의 상수같이 오, 아, 요, 야의 원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어학자들이 양성모음이다, 음성모음이다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바탕은 이와 같이 하도의 양의 어떤 운동권으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다. 그 다음 구절은 유여의 원은 거하 내 아래에 있으면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어디로 땅으로 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음으로 본다, 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려가거든요, 땅으로. 이 도표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이 원의 방향이 위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내 쪽에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러면 출로 천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 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천과 지는 저는 이제 양의 운동은 하늘로 올라가고 음의 운동은 땅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철학의 어떤 바탕, 음양의 바탕을 모아서 이렇게 양음동, 음운동으로 보았고요. 그럼으로써 합치면 이런 도표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하도의 상수학을 바탕으로 도표를 이렇게 그런 훈민정음 제자애를 배속할 때 이런 도표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비정을 하고 이걸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우리 분들의 어떤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오, 아, 우, 어는 시어 천지 초출하라. 요, 야, 유, 여는 기어 이에서 겸오인이여 제출이 된다. 여기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설명은 인은 그러면서 사람에게 겸하면서 사람을 겸하면서 제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훈민정음의 아주 깊은 철학인데요. 오, 아, 우, 어에 일반적으로 아래아가 하나 더 붙어서 요, 야, 유, 여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형태학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이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라고 인간이라는 이는 인간이라는 이가 들어옴으로써 뭐예요? 제출, 다시 탄생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고 다시 재생되고 제출된다는 재생이라는 단어와 제출이라는 단어의 그 이면에는 인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는 훈민정음 제자에는 깊은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천지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그 법칙이 하나의 그런 철학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이런 논문과 많은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많은 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먼저 이제 선행했던 우리 남창 교수님한테 훈민정음을 소개받으면서 제가 공부하고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참 이거는 무궁무진한 철학이 있는데 다만 이게 안타깝게도 운운학적으로 너무 음률학적으로 뭐 이게 어금는 소리다, 혓바닥 소리다, 그런
이빨 소리가 그런 식으로 운운학적으로만 했지 그 내부의 제자 즉 창제된 그 철학의 근본 그 깊은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안타깝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와 더불어 오는 동의 기어 이에서 나오고 여와 어는 동의 기어 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유와 우는 더불어 그래서 이에서 나온다. 여와 어는 동의 기다. 이 문장은 한자 단어로는 되게 어려운 글자가 아닌데 쉬우면서도 어렵게 전 느꼈어요. 자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하도 도표에 그리는 순간 오는 요가 되고 우는 유가 되고 어는 야가 되고 아는 야가 되고 어는 여가 되는 거예요. 이 도표를 이렇게 보니까 수는 화가 되고 화는 수가 되고 목은 금이 되고 금이 목이 돼요. 거기에 생수와 성수, 생수는 성수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니까 수의 생수가 화의 성수가 돼요.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목의 생수가 금의 성수가 됩니다. 그리고 금의 생수가 목의 성수가 돼요. 여기는 우주 원리 아주 극치의 비밀이 전 있다고 봐요. 왜? 목과 금이 목이 되고 목이 금이 되고 수가 화가 되고 화가 수기 되는 것은 변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극. 그게 가려면 이 드라이아이스 같이 얼음이 극도로 차가우면 불같이 태웁니다. 이렇게 수가 화가 돼요. 그리고 목이 금이 됩니다. 금이 목이 되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인간이 들어간다. 인간을 통해서 변극이 된다는 거예요. 극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철학적 대화를 하고 그 끝에 이런 문장의 정의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 단순히 운운학적으로 우문학적으로만 해석해서 이런 문구가 나왔는가,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수많은 어떤 대화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다.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천지가 재생되고 제출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변극이 된다. 이 도표는 아까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오는 천일생수요, 우는 지생화요, 아는 천삼생목이요, 어는 지사생금이라는 도표, 또 성수도 마찬가지. 그 도표를 우리가 이 상수의 어떤 그런 중심축같이 도표로 배정을 한 이후에 이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야, 인간은 이렇게 천지를 제출하고 이런 이렇게 생을 성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1수 플러스 5는 6수요. 2화 플러스 5는 7화, 3화죠. 5는 8, 4 플러스 5는 9. 여러분 이제 상수학, 동양의 상수학을 알면 단지 기본적인 뭐 구구단 같이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상수 철학이죠. 1육수, 2칠화, 3팔목, 4구에서 5를 중심축으로 했는데 하도는 이와 같이 5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수의 어떤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됩니다. 근데 훈민정음은 5가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가 들어가요. 이가 들어가는데 그럼 저는 그거를 인간이 천호생토지인 이 하늘을 대행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훈민정음의 제자애를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어이 겸호인이 제출하라. 요야 유여는 이에서 비롯되면서 인간을 겸하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겸하면서 그래서 제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오, 요, 우, 유, 아, 야, 어, 여가 인간, 발음학적으로는 이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나 매개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게 중간에 그런 매개 역할을 이가 함으로써
여가 된다. 그때 인간은 하도의 어떤 상수 철학은 하도의 상수 철학은 5를 바탕으로 1과 6이 만들어지고 5를 바탕으로 2와 2에서 7이 만들어지지만 훈민정음에서는 그거를 인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의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거를 제자의 법칙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초성 17자 그것도 아설 순치흠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설 순치흠은 형상 순서는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로 오행의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리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성 사람의 소리는 번호 오행의 바탕이 되면서 그러므로 합 사시에 합하면서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 문장을 저는 중심축으로 생각했어요. 이 구절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 목소리는 소리는 오행에 따르면서 사시에 부합이 된다. 그 사시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 후음이 먼저 나옵니다. 후음. 여기 문장을 보면 후음이 먼저 나와요. 그 오행이 되면서 불러에서 후음이 나와요. 후음 다음에 다시 아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설음이 나옵니다. 치음이 나오고 순음이 나와요. 이 순서도 동일하게 하도 모음같이 겨울, 봄, 여름, 가을로 가는 순서로 돼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선행 연구를 많은 책을 보니까 자음은 상거로 돼 있고 모음은 상상으로 있다라는 그런 이 논문도 있고 뭐 책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지금 봤어요. 했더니 제 나름대로는 자음조차도 사실은 상생으로 된 거다. 이게 문장의 어떤 해석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이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순음은 순방이 함토야 토지 함축 만물이 광대하라 토라면서 함축은 만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토로 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렇게 음으로써 이렇게 이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초성과 종성의 법칙은 겨울이 봄이 되는 사계절의 순환무궁하듯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원리는 사계절 순환무궁의 법칙이다. 훈민정음 제자의 이런 말씀 있죠. 일원지는 주류 부궁하며 사시지으는 순환무단이며 고 정이 복원이며 동이 복춘 부춘이라기도 하고 복춘 초성지 복이 종이요 종성지 복이 초요 역차이라. 그러니까 겨울이 봄이 되듯이 이렇게 초성이 종성이 되고 하는 것을 순환하는 건데 뭘 그러냐? 사시 지운으로 순환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시라는 순환의 법칙대로 자음과 모음이 돌고 돈다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하나의 중심 키워드 생각하고 그렇게 문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후음, 아음, 설음, 치음, 순음이죠. 그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하도의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어떤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역학자들은 후음을 수로 보지 않고 토로 보고요. 순음을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신경중이라는 이렇게 유학자 계시죠. 굉장히 유명하고 뭐 훈민정음에 대해서 박학하시는데 이분이 소송도에서 후음을 궁으로 순음을 우로 배열했습니다. 원래 유학자들이 후음은 원래 토음인데 훈민정음은 수음으로 배석했고 순음은 수음인데 훈민정음은 토음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면 발음학적으로는 훈민정음이 맞습니다. 발음학적으로도. 그리고 보면 역학구조에서 구강구조를 보면 입술은 수고 이빨은 금입니다. 금수지기가 혀는 화입니다. 화를 싸면서 뜨거운 걸 싸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뜨거우면 막 혓바닥이 돌고 뭐 피곤하면 혓바닥에 이 염증이 생기는 게 화거든요. 그 화를 바깥에는 금 그다음에 입술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수의 수 역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순음은 수로 본 거거든요.
치음은 금으로 보고 서름은 화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역학적인 구강적인 순서로 이 구강의 역학적인 어떤 원리로 볼 때는 입술 소리가 이게 수지만 그러나 음성학적 음운학적으로 볼 때는 이 하도에서 겨울에서 봄이 탄생됩니다. 겨울에서 수에서 목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후음 그다음에 후음이 그래서 수음이 되는 거예요. 이 목구멍에 그리고 아음 그다음에 이제 아음이 목음이 되고 설음이 화음이 되고 치음이 이빨음이 금음이 되고 순음은 다 모든 걸 이렇게 머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음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먹으면서 소리를 머금거든요. 미음 비읍은 이 입술을 다물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목구멍 소리는 수이고 겨울에 해당되는 첫 번째 배열이 된 거다. 그래서 아음은 목, 그다음에 설음은 화, 치음은 금, 순음은 토다. 사시 배열로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니라 훈민정음이 사시 배열로 된다는 거를 그 원칙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제대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마무리로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1과 3의 순환 사상이다. 1에서 3이 가고 3에서 1이 되고 단군색에서 지비리 함삼 회삼이 길이듯이 훈민정의 초성 중성 종성 배열도 이와 같이 말하면 미음과 아와 리을이 하나로 합쳐서 한 구절 한 음절일 음소인 미음과 아와 리을이란 세 음소가 합쳐져서 한 음절인 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듯이 세 개가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원리는 이게 우리 한글에 이런 창제 원리 속에는 이런 회삼기일, 지빌함삼,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일시무실, 석상급 셋으로 벌어졌다가 인중천지일, 사람한테로 하나로 통합되는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삼위 일로 되는 것 같은 동일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민정을 창제한 지편적 학자들이 천부경과 단군세계 서문을 보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근저에 흐르는 동일한 1에서 3이 됐다가 3에서 1로 돌아오는 그 원리는 이분들이 알고 그 원리대로 창제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천지인의 어떤 그 원리를 보면 초성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일이다. 발동이 뜻이고 종성은 지정이 임해서 땅에 사다 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간에 의해서 개 자운지요는 제어중성이요 초종 합의 성음이요 역유 천지 생성 만물이요 이기 재성 보상즉 필뇌 호이냐라. 그러니까 무릇 이런 그 자운의 어떤 요지는 중성이 있으며 중성은 초성과 종성을 합해서 성입니다. 저는 이거를 중성을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초성과 종성을 천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어천지요 천지 합의 성음이라. 즉 제어 중성을 제어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천지를 합하면서 성음 소리를 내는 존재다. 전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초성과 종성을 천지로 하면서 중성을 인을 하니까 좀 뭔가 가슴에 더 와.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율려라고 하는 천지와 더불어 율려를 내는 존재인데 천지와 합하면서 성음, 음을 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재주도 훈민정음에는 삼재의 도가 있는데 초성과 중성과 종성. 그다음에 회삼기일 지별함삼 말글하면 한 글자에 3음소가 있는데 셋 음소가 하나가 되는 글자의 어떤 법칙은 한글의 아주 위대한 하나의 철학적 그 배경 철학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 속에 3이 있고 3 속에 1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하고 동일하다. 중성은 하도 상생의 사계적 원리로 이루어졌고 중성의 하도 상수학이 배치가 됐고 중성은 개합의 원리로서 그다음에 이제 벽합, 오와 우는 이렇게 닫히는 음이고 아와 어는 열리는 그런 게 개합이고 초성은 기억은 자음인 초성이 되는 초성은 청탁과 심천, 청음과 탁음과 심천, 깊으냐 얕으냐 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성에 다시 천진이 있다는 것은
인중천재를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하나의 이거는 해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의 대행자인 인에 의해 천지 만물이 재치류 되고 재성이 되고 보성이 된다. 이때 재성을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천지가 낳는 모든 천지 만물은 재물입니다. 재물. 하다못해 천지가 낳는 뭐 풀이라든가 뭐 동물, 식물 이런 건 다 재거든요. 재인데 그 재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필레 호이냐라. 필레 인간에게 의뢰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에게 의뢰해지는 것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지의 재물이 되는 천지의 모든 보배로운 이런 사물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진다. 인간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렇게 세종대왕과 지편 학자들께서 이렇게 많은 토론을 통해서 창제의 원리 속에 왜 이제 하도 상생을 하나의 자음과 모음의 근본적인 구조로 했느냐, 그것은 상생은 살려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자음을 이끌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속에는 천지 만물을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 배경과 어떤 그런 이 측은지심이 들어있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의 어떤 철학의 어떤 바탕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이걸로 이제 논문을 간략하게 PPT로 만들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